자, FAT 1급 제45회 이론 시험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설치 안 하신 분들 백데이터 제가 이론 시험 거기 첨부 파일 올려놓을 테니까 B45 8개 여러분 이름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SH2 그리고 마찬가지로 46회하고 45회 합격률이 조금 한 5% 정도 낮습니다. 평균 합격률보다 5%, 네, 5% 정도 낮네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생님이 질문에 잘못 대답한 사람은 1번 문제도 조금 난해하게 만들긴 했어요.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말해볼까? 글씨가 좀 작죠?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회사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자본을 구할 수 있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이거는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선남 재무상태표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유동성 대열이 법칙 있죠. 원칙.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그 다음에 현금화가 빠른 거.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요 순으로 가죠. 자, 그러면 선남도 맞았고. 자, 다해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더라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재고자산인데 1년 내에 안 팔릴 수도 있죠. 뭐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자, 그런 경우에 그러면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해야 된다. 물론 유동과 비유동의 기준은 1년으로 잡아놓긴 했지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외적인 상황까지 비유동자산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 다해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 표시하면 안 된다. 총액주의 원칙이죠.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해가 틀린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회계 기간 말에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 내용을 전달하여 그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는 결산 후의 보고서.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이죠.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가 앞으로 지금까지 재무상태표 보니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내년에도 증가할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사야지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결산 후의 보고서 재무제표. 그러면 이 재무제표 보고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재무제표는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자, 주석 들어가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시산표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체 내에 검사를 하기 위한 뜰렸나 맞았나 최종 결산 전후로 확인하는 표일 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중 결산 시 자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래. 자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자본은 자,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쭉 있죠. 자, 그러면 자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회사의 손익, 이익 또는 손실이 생겼을 때 자본은 뭐 잠식당했다 이런 말도 하죠. 이익이 생기면 좋은 거고 반대로 손실이 생기면 자본이 줄어들죠.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거 찾아라 하는 겁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가 나오죠. 그럼 뭐예요?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하였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마찬가지 요거 비용이 발생하죠. 외상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부채가 감소하겠죠. 대신에 자산도 감소합니다. 부채와 자산이 동시에 감소하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 부채가 줄어들고 그만큼 자산이 줄었기 때문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기간 경과분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였다.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이자 비용 들어가죠. 그러면 물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하지만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니까 자본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럼 4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직 제가 안 했네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초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단기 매입액, 매출액, 매출총액, 기말 상품 재고액. 그럼 기초 재고액이 들어가 있는 공식. 매출원가 공식이죠.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을 X로 보고 그러면 단기 순매입액, 매입액 500만 원. 뭐 매입 환출매 애누리 없으니까 이게 순매입액이 되죠. 더하기 그럼 기말 상품 재고액 50만 원. 50만 원. 자, 근데 매출원가를 모르면 기초상품 재고액도 알 수가 없죠. 자,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들어간 공식 매출총이익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자, 매출총이익 150만 원입니다. 는 순매출액 단기 매출액 800만 원 마이너스 자, 매출원가 요거를 Y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Y 값은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 넘어오고 그럼 얼마예요? Y 값이 800만 원 마이너스 150만 원 하면 얼마예요? 650만 원? 예. 6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 650만 원은 X 플러스 500 마이너스 50. 그럼 요거 450이죠? 450 넘어가면 650 마이너스 450. 그러면 얼마예요? 200만 원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20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대손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전기말 대손충당금 4만 원이 있었어요. 단기말 매출채권은 150만 원이고 단기 중에 6만 원이 매출채권이 대손이 확정되어 못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대손 처리하였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4만 원 일단 씁니다. 자, 단기 중에 그러면 차변의 대손 충당금 자, 4만 원. 근데 2만 원이 모자라죠. 그러면 요거는 직접 대손 상각비해서 대손 처리 직접 합니다. 2만 원. 자, 대변에 뭐 매출채권이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6만 원 이렇게 처리하겠죠. 자, 그러다 기말이 됐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이 5%를 대손 충당금으로 추정한다. 매출채권 잔액 150만 원입니다. 그럼 150만 원 곱하기 0.05 그럼 얼마예요? 5, 25, 1은 5. 75만 원, 7만 5천 원? 7만 5천 원이죠. 자, 요거 설정하면 결산 시에 12월 31일 되겠죠. 자변의 대손 상각비. 자, 7만 5천 원. 그리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요거 잔액 해야죠. 자, 대변의 대손 충당금. 7만 5천 원.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자, 결산 시에 7만 5천 원, 대손상각비 요거 기중에 2만 원, 두 개 더하면 9만 5천 원, 1번이 되겠죠. 자, 요거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건물 처분 시 인식해야 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은 얼마인가? 2020년 7월 1일 건물을 100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잔존가치 10만 원, 내용연수 3년, 정액법, 월날상가. 2021년 6월 30일 위 건물을 120만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딱 1년 지났죠. 자, 이거 정액법으로 하면 내용연수 3년분의 취득가액 1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액. 잔존가치 10만 원이죠. 10만 원. 그러면 90만 원 나누기 3 하면 30만 원입니다. 1년 감가상각비가 30만 원. 자, 건물을 딱 1년 사용하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건물의 가치는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0만 원 감가상각 1년치 빼면 현재 장부가액은 7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120. 어우, 비싸게 팔았네. 그러면 50만 원 이익 받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요거는 뭐 쉬운 문제고요. 자, 이제 7번 문제. 자, 당기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그럼 뭐 영업의 비용 막 섞어놨겠죠. 상품 매입할 때 운반비는 어떻게 해요? 이거 상품 가격에 더해주니까 따로 비용 처리 안 하죠. 그럼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아닙니다. 거래처 접대비. 자, 이거 매입세 공제는 안 되는 불공 항목이지만 비용으로는 장부에 기록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판매비 관리비 들어갑니다. 매출할 때 운반비는 운반비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처리하죠. 판매비와 관리비 되고요. 외화 환산 손실은 요거는 뭐예요?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러면 얘는 빼야 돼요. 자, 그러면 32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헷갈리면요. 계정가공기 적용등록 메뉴 가서 영업의 비용 눌러보세요. 거기 가보면 외화 환산 손실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영업과 무관하게 생긴 손실이어서 그런 겁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8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항공이 5월 매입과 매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 선출법에 따른 5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이냐? 자, 5월 1일 기초 15만 원 300개예요. 이거 나누기 하면 개당 얼마입니까, 이거? 동그라미 2개 빼고 하면 500원? 예. 500원입니다. 개당. 자, 근데 15일 날 매출 200개예요. 그럼 300개에서 200개 뺍니다. 이제 100개 남았어요. 자, 28일 다시 54,000원 100개 매입했습니다. 그러다가 30일 날 50개 또 매출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50개 뺍니다. 그럼 몇 개 남아요? 50개 남죠. 개당 얼마? 500원. 그러면 25,000원 아직 재고가 남아 있고요. 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얘 먼저 팔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54,000원어치. 자, 더하기 54,000원. 2개 더하면 현재 창고에 남아 있는 거는 79,000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12월 31일 결산 시 회계 처리로 오른 것. 수정 전 잔액 시산표가 주어졌습니다. 계정 과목 소모품, 차변에 30만 원. 소모품이면 자산이죠. 자산 잔액은 차변에 남는 게 맞습니다. 자, 회계 기간 말 소모품 미사용액은 12만 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30만 원에서 12만 원을 빼면 얼마예요? 18만 원? 18만 원은 이거는 사용했다는 소리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엉터리 장부입니다. 왜냐하면 18만 원 소모품을 써버렸는데 대표적인 게 A4 용지 같은 거. 자, 써버렸는데 요거 빼줘야죠. 그러면 소모품, 차변에 있던 소모품 18만 원 빼줍니다. 대변으로 가고요. 차변에는 뭘로 사용한 건? 소모품비.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4번이 맞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난이도가 뭐 쉬운 문제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결산 조정 후에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결산 조정 전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입니다. 결산 조정상 은행 예금 이자 수익 미계산분, 이자 뭐예요? 은행의 예금이니까 이건 수익이죠. 장부의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더해줍니다. 자, 요거 더해주고요. 근데 임대료 먼저 받은 게 있어요. 300만 원. 내년도 건데 올해 장부에 적어놨다는 말이죠. 선수분이니까. 그러면 요거 올해 장부에서 수익에서 빼야 됩니다.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 180만 원 되죠. 그럼 얼마예요? 8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요거는 쉬운 듯 하면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 하고 납세도 안 하고.
자,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물론 0%를 곱해서 실질적으로 납부는 안 하지만 신고할 의무는 있죠. 신고 납부, 자, 납세 의무자, 여기 납세 의무자라는 거는 신고 의무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자, 3번부터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합니다. 간이세율을 적용해서 얼마 안 내지만 그래도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세 관세청장한테 납부해야 됩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대표적인 게 농수축산물, 가공하지 않은 거, 도서, 문화 요런 쪽. 자, 요런 쪽은 신고 부가세 아예 사업자 등록 중에 면세사업자라고 돼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 자, 교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기계장치를 받은 경우. 자, 여기서 과세 대상이라는 거는 이걸 매출로 봐서 이익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하라는 겁니다. 자, 저작권을 양도하면서 기계장치를 받았어요. 요거 탈세 우려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작권은 누가 봐도 뭐 100원짜리다. 근데 기계는 이건 뭐 한 20원밖에 안 되는 건데 요거를 교환해서 우리 이익 없어 해놓고 80원을 나중에 뒷돈을 받는다든가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판매한 걸로 봐서 이거 판매한 금액, 기계장치 금액 다 신고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공급에 해당이 되고요. 좀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매매 계약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인도하는 경우. 이거는 상품 매매 대가로 상품을 가져오고 주식을 줬다면 그건 과세 대상인데, 이 매매 계약은 주식에 대한 거래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요, 과세 대상으로 안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한 게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사고 파는 거는 주식 매매 거래는 재화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상이 경매에 따라 건물이 양도돼 버린 겁니다. 이건 강제로 집행해 버린 겁니다. 이거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증정품을 줬다 하면 그건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탈세할 우려가 있거든요. 근데 견본, 화장품 샘플 이런 거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허용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까지 이익이 있다 세금 내라 이러진 않습니다. 견본품입니다. 요거는 자, 과세 대상 판매로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 자, 부분면세제도. 자, 면세제도는 부분면세라고 합니다. 제도라 그러고 영세는 완전면세제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영세는요, 해외 수출할 때 0%를 하니까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재료를 매입해서 만들었어요. 그 원재료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거든요. 부가세를 주고 재료를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익을 본다 해서 완전 면세 제도라고 그러는데, 면세, 제가 아까 지난번에 예를 들었었죠. 자, 출판사들, 여러분 수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수험서는 인쇄사에서 인쇄할 때는, 인쇄사는 제조업체니까 일반 사업자입니다. 부가세까지 다 줍니다. 인쇄 비용에. 근데 책을 판매할 때는 부가세를 받으면 그건 법에 어긋나요. 왜? 면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일반 수험생들한테 부가세는 못 받고 본인은 인쇄비에 대한 부가세는 내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아니죠. 부분 면세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영세인데 부분 면세 제도 아닙니다. 완전 면세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세율은 재화를
수출만 하는 게 아니고 재화 수출 외에 이 사람에 한해서만이라고 돼 있죠. 요건 맞기는 맞는데 해외 인력, 용역을 제공하는 거. 그런 것도 뭐예요? 우리나라 BTS 해외 가서 공연하잖아요. 그리고 공연 수입 가져오죠. 이런 것도 0%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항행, 비행기, 배, 항행, 용역 제공, 우리나라 선원들 이런 것도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잘못된 거죠. 좀 애매하게 지금 표현해 놓긴 했지만, 자,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왜? 완전 면세 제도예요. 자, 매입 부가세도 환급받고 매출은 세금 안 내고 0%. 자, 인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아닙니다. 신고는 합니다. 대신에 그 매출에 곱하기 0%를 하는 거죠. 영세율은. 결국엔 제로지만. 자, 그래서 현아도 틀렸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가방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이 2021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제1기 예정 신고니까 1월부터 3월 말까지. 뭐예요? 과세 표준, 매출액. 자, 이 중에서 부가세 부과 대상인 매출액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1월 14일 판매 장려용 증정품. 자, 견본은 되는데 증정은 안 된다 그랬죠. 매출을 본다 그랬죠. 시가로 계산해서 돈은 안 받았지만 세금 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300만 원을 매출액으로 봅니다. 가방 수출한 거 일단 과세 표준에 넣습니다. 대신에 0% 곱해서 실적으로 세금을 안 내지만 어쨌거나 매출액으로는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체이자 수령액.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이론규제에 물론 K랩입니다만은 자, 과세 표준 매출액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이거는 전부 다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얘는 여기에 더하지도 빼지도 아예 얘는 아예 없는 걸로 차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연체이자. 근데 여기 보면 할부 이자는 매출액으로 보고 연체이자는 오히려 들어가서 빼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이자입니다. 자동차 할부 받을 때 이자까지 받죠. 근데 얘는 연체. 제 날짜에 갚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연체 이자까지 해서 뒤늦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돈을 제때 못 받아서 손해본 겁니다. 물론 나중에 이자는 받았지만 그 기간만큼 회사에서 그 돈을 운영을 못한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보상금 차원입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는 차감 항목입니다. 매출액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 수령액 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요 300만 원에 600만 원에서 900만 원. 예, 4번이 정답이 되고 실제 매출세액은 300만 원에 10%, 30만 원만. 얘는 0%를 곱하니까 제로가 되고요. 자, 실적으로는 그렇고 어쨌거나 매출액은 900만 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 자, 사업자가 부담한 다음이 매입세액. 자,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그럼 세 개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뜻입니다. 자, 토지 형질 변경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일체 공제가 안 됩니다. 요거는 자, 거래처 접대비는 매입세액 불공제죠. 요것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화물 차이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보통 1000cc 이상 기준은 승용차입니다. 왜냐면 막 회사 돈으로 벤츠 몰고 다니고 막 그래버리니까. 근데 화물차를 폼나게 몰고 다니지는 않겠죠. 지게차 같은 거, 트럭, 그 다음에 9인승 이상 승합차.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면세 재화인 도서를 제작할 목적으로 구입한 종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 면세 사업자는 아까 이야기했죠. 일체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론 시험은 평상시보다는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약간 헷갈린 문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률이 조금 낮아지지 않았나.
아마 실무 시험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실무 시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